기존에 있던 것에 하나가 더해지면 그 하나로 인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는 새로움이 되어 원래 있던 것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철도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철도 현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해고자 복직으로 94년 전국 철도 지하철 공동 파업 이후 26년 만에 해고자가 없는 철도가 되었습니다. 정률수당 정상화를 통한 실질 임금 상승, 연차 휴가 2월을 막고 임금 정상화의 원년을 만들었습니다. 생명안전 업무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자회사의 공동투쟁을 통해 시중 노임단가 적용, 동종유사 업무의 80% 수준의 임금 실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파업 이후 입사한 청년조합원들 8,200명이 첫 파업에 참가하여 철도 노조의 깃발 아래 단결하고 투쟁한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2020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을 주요 목표로 하는 보충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3월까지 진행된 노사정 협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느닷없이 비연고지 전출을 금지하는 단체 협약을 문제 삼아 인력 충원의 전제로 제시함에 따라 교섭이 중단되었습니다. 단체 협약 33조 비연고지 전출금지 조항은 지난날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금지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2020년은) 철도 노사의 정기단체 교섭이 있는 해입니다. 노동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단체 교섭을 통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노동 조건의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제도 개편, 그에 따른 임금 보전과 직종 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인 확산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실업자 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는 이용객 급감으로 6월 정상화된다고 할 때 약 6천억 누적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 국가적 위기에 철도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기업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1년은) 정부의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중요한 철도산업 정책입니다. 과거 3차례의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경쟁과 효율성을 앞세운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철도노사는 2019년 임금교섭에서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분리 운영되는 고속철도의 통합적 발전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새로운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확실히 하고 SR 통합, 철도 운영과 시설의 통합, 보편적 교통 서비스 확대 등을 실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1년은) 철도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조의 깃발 아래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3개 정권이 추진한 철도 민영화를 막아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모두가 효율성은 선이고 공공성을 악이라 할 때 철도노조는 꿋꿋이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며 전진해 왔습니다. 이제 철도 공공성은 시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민주철도노조 20년 성과와 모범은 계승하고
오류와 한계는 혁신하여 새로운 민주철도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9년 12월 현재 20, 30대 청년 조합원은 1만여 명에 달합니다. 십수년 동안 철도 민영화와 상업적 운영, 경쟁과 효율성을 앞세운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고령화되었던 철도 현장이 다시 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은 진취적이며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세대입니다. 아직 선후배의 경험이 다르고 소통이 부족해 세대 간 갈등도 있지만 100년 철도 역사와 철도 노동자의 저력이 있기에 충분히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계승과 혁신의 기치 아래 2020년 철도 노동자의 저력을 믿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